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뮤지컬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만나서 사귀게 됐습니다. 그날 같이 가기로 했던 회사 동료에게 일이 생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혼자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여친도 저와 같은 상황으로 홀로 뮤지컬을 보러 왔던 모양이었어요. 우리는 우연찮게 옆좌석에 앉아서 뮤지컬을 봤고 뮤지컬이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여친이 제게 전화번호를 물어왔습니다. 순간 당황하긴 했지만 왠지 모르게 당당하고 명랑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끌렸는데요. 아마도 평소 소극적인 저와는 다른 모습에 끌렸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갈 때까지만 해도 설마 연락을 할까 의구심이 들기도 했지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여친에게 연락이 와서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친은 여전히 밝은 목소리로 만나자는 말을 해왔고 다음날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 통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취미와 음식까지 모든 것이 다 잘 맞았으니까요. 모든 것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여친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우리 진짜 잘 맞는 것 같은데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어때요? 삼겹살에 소주요? 아직 소주 먹기에는 좀 이른 것 같은데. 이르긴 뭐가 이르다고 그래요. 그리고 좀 이르면 어때요? 우리만 좋으면 되는 거지. 회사에서는 상사 눈치 보랴 힘들고 집에서는 부모님 눈치 보랴 힘든데 이런 자유시간까지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뭐가 있겠어요? 여친이 저를 잡아 끄는 바람에 주말 낮부터 한 삼겹살집에 가서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극도로 소심한 편이라 사는 내내 눈치 보는 데 익숙해져 있던 제게 있어 여친은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줬다고 해야 할까요? 여친과 같이 있으면 자유로운 영혼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여친이 먼저 저를 좋아했던 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여친을 더욱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소중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집에 들어갔더니 엄마가 기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요즘 왜 이리도 신나 보이는 거지? 혹시 여자친구라도 생긴 거야? 오?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제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고 있자 엄마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알긴 뭘 어떻게 알아? 척하면 척이지.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같은 회사 사람이야? 엄마, 남의 연애사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 요즘은 특히나 아들 연애에 감나라 배나라 하면 여자들이 정 떨어져 하니까 조심해야 해. 동생이 옆에서 훈수를 뒀는데요. 엄마가 입을 삐죽이며 동생을 나무랐습니다. 그럼 엄마가 이 정도도 못 물어봐? 그러니까 내 말은 오빠한테 여자친구가 생겼으니까 엄마도 조심해야 된다고 말해주는 것뿐이야. 너무 그러면 여자들이 도망간다니까. 동생이 너스레를 떨어대는 모습에 제가 동생을 말렸습니다. 괜찮아. 우리 현주는 성격이 좋아서 다 이해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뭐야, 우리 현주? 사귄 지 얼마나 됐길래 벌써 우리 현주야? 그게 사귄 지는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됐어. 근데 벌써 우리 현주라고 한단 말이야? 내가 딱 보니 오빠가 여자친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보이네. 맞아. 처음에는 현주가 먼저 좋다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라며 제가 머리를 긁적이고 있자 엄마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 다시 물었습니다. 뭐야, 여자친구가 먼저 대시를 했단 말이야? 전에 뮤지컬 보러 갔었는데 거기서 내 연락처를 먼저 물어봤거든. 딱 보니 첫인상이 나빠 보이지 않길래 나도 모르게 연락처를 줬었는데 그 뒤 진짜로 연락이 오더라고. 그래서 신기하긴 했어. 이제 보니 우리 아들이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스타일인가 보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취미랑 음식 먹는 것까지 다 잘 맞더라고. 그래서 가까워졌는데 현주 성격이 너무 좋아서 같이 있으면 다 즐거워. 제가 배시시 웃고 있자 동생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연애를 해야 한다고 하나 보다. 요즘 오빠 인상 자체가 달라졌어. 그전에는 어딘지 모르게 좀 굳어 보였던 반면에 요즘은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해야 하나? 암튼 훨씬 보기 좋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파이팅해. 그래. 지금껏 공부만 하다 회사 들어갔는데 이제라도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니까 엄마도 기쁘다. 언제 한번 우리한테도 소개 좀 시켜줘봐.
엄마, 우리 사귄 지 한 달 반밖에 안 됐다니까. 아, 그렇구나. 미안. 엄마가 그만 마음이 급해서 말이야. 라며 엄마가 손사래를 치고 있었는데요. 항상 회사 일로 바쁘던 제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에 엄마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뒤 우리는 반년 동안 예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여자친구와 한 식당에서 갈비를 먹으며 소주를 마시던 도중 여친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사실 나 할 말이 있는데 맨정신으로는 말하기 힘들 것 같아서 오늘 술을 더 많이 마셨어. 할 말이 뭔데? 괜찮으니까 편하게 말해. 저기, 그게 말이야. 순간 여친이 뭔가 말하려다가 멈칫했습니다. 그 모습에 걱정이 돼서 제가 물었어요. 왜? 무슨 일인데 그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동안 말 못한 게 있거든. 근데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그동안 말 못한 거라니? 뭔데 그래?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여친을 바라봤는데요. 여친이 떨리는 손으로 단숨에 술잔을 비우고 또다시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저기 사실은 나 작년 이맘때쯤 파혼했었어. 벌써 말하려고 했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서 말 못했어. 근데 준호 씨를 만나면 만날수록 죄책감이 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파혼? 파혼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낯설게만 느껴졌기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았는데요. 순간 여친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급히 사과했습니다. 아, 미안해. 너무 놀라서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네. 아니야. 준호 씨 입장에선 당연한 거 아니겠어? 파혼을 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해. 아니야. 요즘 같은 세상에 파혼이 뭐 대수라고. 그래도 아직까진 사람들 시선이 곱진 않긴 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에 준호 씨를 만나서 큰 위안을 받았어. 준호 씨를 만나는 동안에는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거든. 라고 말하던 여친 눈에 눈물까지 그렁그렁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제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이럴 때 어울리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는 말도 있잖아. 안 맞는다고 생각되면 빨리 결정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난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 진짜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지. 그때 파혼했으니 나랑도 이렇게 만나게 된 거잖아. 근데 만약 그때 파혼 안 했으면 우리가 만날 수나 있었겠어? 라는 제 물음에 여친이 눈물까지 흘리며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사실 그때 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여친을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엄마와 동생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는? 몰라. 오늘 회식 있다고 막 투덜대더라고. 덕분에 우린 오랜만에 배달 음식 시켜서 맛있게 먹었네. 오랜만에 너무 많이 먹어서 아직도 소화가 안 되네. 딸은 어때? 나도 아직까지 소화가 안 된 것 같아. 아빠가 회식하는 바람에 우리만 포식했네. 그러게 말이야. 넌 밥 먹고 온 거지? 밥 먹고 왔어. 근데 아버지가 웬일로 회식에 다 참석을 하셨대? 회식 있는 날에도 금방 들어오셨잖아. 아침에 뭐라고 했더라? 누가 퇴직을 했다나 뭐래나 그러던데 오늘은 무조건 참석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퇴직? 벌써 퇴직하는 분이 계시나 보네? 내가 들어보니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게 됐다는데 나도 잘은 모르겠어. 근데 네 아버지는 그 사람이 부럽다고 노래를 부르더라니까. 요즘은 대부분 늦게까지 일하고 싶어 하시던데 아버지는 진짜 특이하신 것 같아. 네 아버지가 집돌이잖니. 아침만 되면 회사 가기 싫다고 얼마나 투덜대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일자리를 알아볼 참이야. 엄마가 일자리를 왜? 네 아버지가 회사 그만두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는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아서 그렇지. 저렇게 회사 나가기 싫다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아침마다 등 떠미는 것도 고역이 따로 없다니까. 라며 엄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 별명은 투덜이라고 할 정도로 매사 투덜대곤 하셨어요. 하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중얼거리는 혼잣말이었기에 가족 모두 그냥 웃어넘기고 말았는데요. 아버지가 참 대단하셨던 것이 그렇게 투덜대면서도 한 회사를 몇십 년씩이나 다니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 모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시 아버지 이야기로 운을 떼던 제가 엄마와 동생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파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파혼? 누가 파혼했대? 아니, 그냥 엄마 생각은 어떤가 궁금해서 그렇지. 제가 잔뜩 엄마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엄마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파혼이 뭐가 어떻다고 그래? 난 말이야, 결혼식 전날이라고 해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냥 바로 파혼하라고 할 참이야.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는 말도 있잖아. 아닌 것 같으면 바로 파혼하는 게 맞는 거야.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그럼 살다 보면 파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창피하건 아주 잠깐이거든. 엄마가 힘주어 말하는 모습에 제가 잠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눈치 빠른 동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빠, 혹시 여자친구가 파혼했대? 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뜬금없이 파혼 이야기 꺼내는 거 보니 그냥 딱이지 뭐. 동생이 슬쩍 엄마 눈치를 보자 엄마가 놀란 듯 외쳤습니다. 뭐? 네 여자친구 파혼했대? 오, 전에 파혼했었다고 사실대로 말하더라고. 왜 파혼했다는데? 파혼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자세히는 못 물어봤는데 현주 말로는 상대방에게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결혼 앞두고 주랭랑을 쳤고 말이야. 그렇지. 결혼이 코앞이라고 하더라도 아닌 것 같으면 바로 뒤돌아설 줄 알아야 하는 거야. 엄마가 다시 힘주어 말을 했는데요. 제가 살짝 엄마의 의중을 떠봤습니다. 엄마, 엄마는 파혼한 사람 며느리로 괜찮은 거야? 상대방이 잘못해서 파혼했다며? 그렇긴 하지. 근데 괜찮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네가 좋다고 하면 엄마는 무조건 찬성이니까 신경 쓸 거 없어. 그리고 모름지기 남자라고 하면 그런 건 그냥 못 들은 척 해주는 아량도 필요한 법이야. 역시 우리 엄마는 마음이 바다와도 같이 넓다니까. 그걸 이제 알았어? 암튼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그 파혼이라는 걸 싹 다 잊어줘. 그 파혼이라는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인지 엄마가 혀를 차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에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 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혹여나 파혼했다고 해서 엄마가 색안경을 끼고 보면 어쩌나 하고 내심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자마자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요. 온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기에 엄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야, 대체 술을 얼마나 마셨길래 당신이 들어오자마자 온 집안에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 오늘 많이 늦는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술은 얼마 안 마셨는데 김 부장이 갑자기 나한테 막걸리로 끼얹지 뭐야. 뭐? 당신한테 막걸리를 끼얹었다고? 뭐 그런 정신 나간 인간이 있어. 그래서 당신은 가만히 있었던 거야? 근데 김 부장이라고 하면 이번에 퇴직한다던 그 사람 아니야? 엄마가 잔뜩 흥분한 채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허탈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맞긴 한데 갑자기 발끈하더니 나한테 술을 끼얹었다니까. 사람들 말이 내가 말실수를 했다고 하는데 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 뭐? 말실수? 뭐라고 했길래 그래? 엄마가 놀랐는지 마름침을 꿀꺽 삼켰는데요. 순간 아빠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게 말이야. 김 부장도 낚시를 엄청 좋아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낚시를 실컷 할 수 있어서 좋겠다. 진짜 부럽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갑자기 눈가가 촉촉해지더니만 너 같으면 좋겠냐? 그러면서 나한테 냅다 막걸리를 들이붓더라니까. 그러니까 당신 말대로라면 어쩔 수 없이 퇴직하는 사람한테 낚시를 실컷 해서 좋겠다는 말을 했단 말이야? 오, 난 진짜 부러워서 그런 거야. 앞으로는 늦잠을 자도 되고 낚시도 마음껏 다녀도 되는데 진짜 부럽더라니까. 아유, 막걸리 끼얹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 사람이 어쩜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왜? 내가 뭘 잘못했어? 난 진짜 부러워서 그랬다니까. 당신 말이야. 내가 일평생 당신이랑 살아준 거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
내가 지금껏 당신이랑 살면서 제정신을 유지한 것 자체가 기적이야, 기적. 뭐? 난 지금 속이 뒤집어져 죽겠구만.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김씨 아저씨, 제발 좀 들어가서 씻지. 확실한 건 당신 오늘 이빨 무사한 거 감사하게 생각해. 나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이빨을 싹 다 날려버렸을 거야. 라며 엄마가 마구마구 주먹질하는 신용을 하자 아버지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급히 욕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에 간신히 웃음을 참은 채 저도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엄마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파혼에 대해 어떠한 편견도 없는 것 같아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여느 연인들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친이 제게 파혼 사실을 말한 뒤 더욱 돈독해진 기분마저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양가의 인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친이 신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친구들이 자기 보고 싶다고 하거든? 그래서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들도 다들 남친 데리고 오기로 했어. 그러니까 나랑 같이 백화점에 옷 사러 가자. 예전 일도 있고 그래서 한동안 친구들 못 만나다가 만나는 거라 친구들한테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단 말이야. 알았어, 그러지 뭐. 라며 여친을 따라 백화점에 가서 커플로 옷도 맞춰 입었습니다. 며칠 뒤 여친 친구들을 만나러 갔는데 다행히 친구들이 반갑게 대해줘서 낯가림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여친이 제게 조용히 부탁을 했어요. 자기야, 나 오늘 기분 좋아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은데 편의점에 가서 숙취 해소제 좀 사다 줄래? 그래, 알았어. 금방 다녀올게. 라며 제가 밖으로 나와서 편의점을 찾아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요. 순간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오다가 봤는데 이쪽으로 가면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지희 씨 남자친구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도 술을 좀 많이 마신 것 같아서 그런데 바람도 쐴 겸 같이 가실까요? 네? 아, 그럴까요? 먼저 말을 건 사람은 여자친구의 친구인 지희 씨 남친이었습니다. 그날 지희 씨 남친은 조금 특이했는데요. 술자리 내내 몇 마디 하지도 않고 술만 들이키고 있었거든요. 편의점까지 거리는 걸어서 3분 정도 걸렸는데 가는 내내 그 사람이 뭔가 말을 할 듯 말 듯 망설이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편의점에 다다르자 그가 말했어요. 저기, 저는 여기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있을 테니까 다녀오세요.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았던 모양으로 내내 굳은 표정을 하고 있는 모습에 저도 말문이 막힌 채 그냥 고개만 끄덕였는데요. 제가 편의점에서 나오자 그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큰 결심을 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안 믿어도 상관은 없지만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현주 씨한테 사귀던 사람이 있었다는 소리 들으셨나요? 아, 네. 사귀던 사람이랑 파혼했다고 들었는데 그걸 왜 묻는 거죠? 순간 알 수 없는 불쾌감이 밀려왔기에 제가 양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더니 그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서 건네며 물었습니다. 혹시 담배 한 대 피우실래요? 아니요. 저는 담배를 안 피워서요. 그럼 저만 한 대 피우겠습니다. 그가 담뱃불을 붙이는 모습에 이번에는 제가 물었습니다. 저기 대체 무슨 일인데 이러시는 거죠? 파혼이라? 참 어이가 없네요. 네?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현주 씨가 파혼이라고 했다면서요. 그게 참 어이가 없다고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 건지. 그가 길게 연기를 내뿜는 모습에 제가 불안한 표정으로 같은 질문만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그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주 씨는 파혼이 아니라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혼이요? 전 남편이랑 3년 넘게 같이 살았고 결혼식까지 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와서도 5개월을 같이 살았는데 그게 파혼이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그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픽 바람이 새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말에 말문이 막힌 채
다리에 힘이 풀려 풀썩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그가 저를 부축하며 물었어요. 괜찮아요? 하긴 그런 얘기 듣고 괜찮은 게 이상한 거죠. 우선 저기 의자에 잠깐 앉아봐요. 그게 정말입니까? 제 말에 한치의 거짓도 없다는 걸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눈에 잔뜩 힘까지 준 채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의 눈빛에서는 거짓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의자에 앉아서 마른 세수를 하고 있자 그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사실 저도 곧 지희랑 헤어질 생각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저 집단 말이죠. 진짜 가관도 아닙니다. 서로 헐뜯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잘못되기만을 빌고 또 비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가장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도 진절머리가 나서 그만 헤어지려고요. 이 와중에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네요. 다른 게 뭐가 또 있다는 말인 건가요? 현주 씨한테 전 남편이랑 왜 헤어졌는지 들으셨나요? 그냥 상대방이 문제가 많아서 헤어졌다고만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현주 씨한테 문제가 많았겠죠. 현주 씨 전 남편한테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임신했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전 남편을 힘들게 했죠. 네? 임신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짓을 숨기고 있었던 것인지 배신감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함께 구토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힘겹게 숨을 내뱉고 있자 그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서 물을 한 병 사다 건네며 말했어요. 이것 좀 마시세요. 사실 저도 그냥 모른 척 할까 했는데 너무 착한 분을 데리고 왔길래 도무지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주가 임신을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저기 있는 저 인간들 중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도 저렇게 뻔뻔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고요. 임신했다고 유세 부리면서 전 남편한테 명품백부터 이것저것 엄청 뜯어냈거든요. 현주 씨 어머니도 합세해서 아주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임신이랑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임신시켰다고 무슨 죄인 취급을 했거든요. 전 남편도 워낙 착한 사람이었던지라 엄청 고생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이랑 상의도 없이 병원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저도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남편이 분노해서 소송을 한다 뭐 한다 그랬던 모양인지 바로 짐 싸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혼인신고도 안 돼 있어서 서류로는 남남이었으니까요. 그럼 병원에서 수술을 했다는 말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껏 왜 몰랐을까요? 현주 씨가 원래 연기력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전 남편도 그 연기력으로 꼬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말한 것뿐인걸요. 혹시 제 말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뒷조사를 한번 해보시죠. 아니면 현주 씨한테 다 안다고 하면서 말해보세요. 욱하는 성격이라 듣자마자 혼비백산해서 바로 본 모습이 나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와중에 제가 허리 숙여 감사 인사를 했는데요. 그가 씁쓸한 표정으로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뒤에도 저는 그곳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여친이 몇 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전화기를 꺼둔 채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는데요. 다음날 엄마가 들어와서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준우야, 너 왜 현주 전화 안 받았어? 현주 말로는 네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걱정돼서 아침 일찍 찾아왔다잖니. 지금 현주가 집에 와 있단 말이야? 그래.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른 나와봐. 남의 집에 말도 없이 왜 오고 난리야.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고 밖으로 나가려던 엄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제가 모른 척하고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잠시 후 거실로 나갔더니 현주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와 물었어요. 준호씨, 어제 어떻게 된 거야?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기나 해? 우선 우리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 라며 여친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 한 카페로 갔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제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여친이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준호씨,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어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너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그때 파혼했다고 했잖아. 갑자기 그걸 왜 묻고 그래? 묻는 말에 정확히 대답해 줄래? 파혼이 확실했던 거야? 제가 정색한 채 다시 묻자 여친이 우물쭈물 망설였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대답을 재촉했어요. 파혼이 맞냐고 묻잖아. 파혼 맞아. 근데 그걸 왜 물어보고 그러는데? 파혼이 맞아? 결혼식까지 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와서 몇 달을 함께 살았다면서. 근데 그게 파혼이 맞다고? 그 정도면 이혼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뭐? 그 얘기는 어디서 들은 거야? 혹시 내 친구들이 말한 거야? 어디서 들은 게 뭐가 중요해? 지금 이 상황에 그게 그렇게 중요해?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엄연한 파혼이지. 나 법적으로 아직 미혼이야. 그러니까 파혼인 거지. 파혼이 맞아? 결혼식까지 하고 임신까지 했었다면서 그게 파혼이야? 도대체 네가 생각하는 파혼이란 개념은 어디까지가 파혼인 거야? 그리고 너 전 남편이랑 결혼 전에 몇 년씩 한 집에 같이 살았다며. 그 정도면 이혼이라고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큰 충격으로 저도 여친에게 쏘아붙였는데요. 그 남자 말대로 여친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거든요.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안 돼 있는데 그게 파혼이지 왜 이혼이야? 이혼은 법적인 관계가 끝날 때 이혼이라고 하는 거야. 그것도 모르는 거야? 그 바람에 카페 한 사람들이 우리 쪽을 흘끔 쳐다봤지만 잔뜩 흥분한 여친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예전에는 파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니만 갑자기 말을 바꾸는 거 보니까 이제는 나한테 질린 모양이지? 너 진짜 나쁜 놈이구나. 라며 여친이 제게 커피를 들이붓고는 울면서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물론 저는 여친을 잡지도 따라가지도 않았어요.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된 이상 결혼까지 할 엄두가 나지 않았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임신한 상태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다는 부분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도 여친이 제게 울며불며 매달리기도 했지만 저는 매몰차게 여친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 여친과 헤어졌습니다. 그 뒤 전 여친의 소식을 두 번 다시 들을 순 없었는데요. 그렇게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며칠 전 한 음식점에서 전 여친 과거에 대해 말해주던 그 사람을 우연히 다시 만났는데 그가 먼저 저를 알아봤던 것인지 다가와 아는 척을 했습니다. 그와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 전 여친이 결국 결혼을 하긴 했다는데 이혼하고 홀로 딸을 키우고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여기저기 소개팅을 하러 다닌다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끼쳤는데요. 그를 만나고 돌아오면서 예전 일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끝까지 이혼이 아닌 파혼이라며 바득바득 우겨대던 전 여친 모습이 생각나면서 씁쓸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